여러분들 쿠카 안녕하세요, 쿠카입니다. 오늘은 전에 그레이트 다간 GX에 이어서 다간의 다른 서브 용자 랜드바이슨을 보도록 할게요. 지상의 4대 합체 로봇. 이거는 카캐리어에 있는 이제 이 레이싱카라던가 드릴이 합체해서 되는 그런 합체 로봇이고요. 합체 방식이 전대 쪽에 터보렌저에 나왔었던 로봇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동차가 위로 쌓아가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그런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작중에서 정말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메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로봇인데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봐보고 싶군요. 여튼 일단 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보면 멋진 일러스트가 이렇게 들어있고, 옆에를 열면 이쪽은 테이핑이 되어 있구만. 이쪽을 딱 열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각 무기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빅랜드와 카캐리어, 그리고 마하, 터보, 드릴랜더가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로 이렇게 찌라시, 스티커, 설명서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랜더즈의 각각의 비클 모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랜더즈를 전부 꺼내봤는데 카캐리어다 보니까 앞에 있는 빅랜더가 이 캐리어를 끌고, 이 안에는 터보랜더, 드릴랜더, 마하랜더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내부가 보인다는 점이 카캐리어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캐리어 하면은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레이싱카들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 로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좀 뽕이 차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카캐리어인데, 그 중에서 우선 위에 있는 터보랜더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이 카캐리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뒤에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놀이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여튼 터보랜더를 보자면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붉은색 레이싱카의 앞에 이 소 모양의 마킹이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좌우로 맥기로 머플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표현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는 합체용 조인트가 좀 튀는데 뭐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차량의 라인 자체도 생각보다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유리창도 잘 나눠져 있고, 개인적으로 이 중간에 트렁크 쪽이 조금 벌려져 보이는 이러한 부분, 이거는 살짝 신경 쓰이긴 했는데 당시 완구를 생각한다면 뭐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옆면의 라인도 이렇게 잘 잡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마하랜더를 보도록 하죠. F1 레이싱카의 앞뒤로 길고 특징적인 프론트가 인상적인 비클이며, 바퀴의 배치도 딱 좋은 위치에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F1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뒤에 윙 부분도 중간이 원래 뚫려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표현이 안 되다 보니 블랙으로 해서 위에 떠 보이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고, 마킹이 곳곳에 있는 게 레이싱카스럽게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드릴랜더. 기본적으로 앞에 드릴 2개 있는 드릴 전차로 뒤에 캐터필러가 있고, 좀 머신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스포츠카 사이에 왜 이렇게 드릴 전차가 있는 걸까 생각했었는데, 어느 쪽이든가 남자의 로망이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확 끌리는 그런 무언가가 공통점으로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부위는 스티커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빅 렌더. 자, 보면은 검은색 트럭에 프론트가 몇 기로 되어 있고 좌우로 푸른색 불꽃이 있는데 요즘 생각하면은 물론 이게 더 먼저 나오긴 했는데 요즘 생각하면 트랜스포머의 무비 버전 옵티머스의 파이어 패턴 같은 게 생각이 나는 의식이 드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창은 이렇게 녹색 클리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 또 눈에 띄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는 뭐 딱히 비치는 건 없긴 하지만 전부를 나열하면 이러한 모습인데 전부 바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그런 기믹이 있어요. 사이즈감도 빅 렌더부터 해서 딱 맞는 그런 적절한 사이즈감이라 이렇게 같이 뒀을 때의 모양도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각각의 비클의 디자인을 봤는데 다음으로는 이 비클들을 변형을 시켜 로봇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렌더즈 변형. 우선 빅 렌더부터. 자, 보면은 이쪽에 빅 렌더의 허리부터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90도 가동시켜서 발 앞꿈치를 전개해주면 허리부터 다리가 완성이 되었고 이 뒤에 부분은 그대로 어깨와 팔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끌고 오면은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주면 되고 뒤에 빅 렌더의 머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당겨 가져와 돌려주면은 빅 렌더의 완성. 다음은 터보 렌더. 자, 터보 렌더도 보면은 밑에 허리랑 다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동하면 되고 다리는 그대로 잡아당기면 허벅지가 전개돼서 벌려지진 않지만 이렇게 다리의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머플러를 밑으로 내려주면 터보랜더의 완성. 다음으론 마하랜더. 자, 마하랜더는 우선 이 옆면의 부분을 잡고 전개를 시킨 다음에 뒷바퀴 쪽을 전개시켜 줍니다. 그런 다음 전개했던 부분은 그대로 어깨와 팔이 되는 부분이니까 당겨주고 밑으로 내린 다음 주먹을 펴서 아랫방향으로 가동시켜주면 팔이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프론트 부분을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 마하랜더의 완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랜더. 자, 드릴랜더는 우선 잡고 뒷부분을 늘려주면 요게 다리가 돼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블럭을 앞으로 가져오면 요게 팔이 되고 뒤에 머리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져와 주면 드릴랜더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더즈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각 메카에 개성이 뚜렷하고 사이즈적인 부분,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로봇이랑 사이즈 차이가 나다 보니까 한 팀으로서 보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디자인을 좀 보도록 하죠. 먼저 터보랜더. 터보랜더는 이렇게 쭉 뻗어있는 모습에 팔과 머리가 몇 개인 게 특징적이고 프론트가 가슴에 오는 왕도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있네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머리가 도색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긴 한데 조형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하랜더. 마하랜더 같은 경우는 다리도 제대로 벌려져 있고 스타일도 늘씬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참 보기 좋은 그런 비율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율만 놓고 봤을 땐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되고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 부분이 도색이 되어 있고 이외의 부분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치프한 느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지 않군요. 다음은 드릴랜더.
머리 좌우로 드릴이 뻗어있는 모습 자체가 개성적이고, 그 이외의 이 특징적인 스티커의 디자인이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머리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도색이 되어 있고 조형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군요. 마지막으로 빅 랜더. 자, 이 빅 랜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매시브한 프로포션의 프론트가 가슴에 온다는 점이 왕도적인 그런 느낌의 디자인이고요. 뒤에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스티커에 의존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다른 용자보다 좀 크다 보니까 색분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이 써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 머리가 이렇게 맥기와 도색 그리고 클리어 파츠가 사용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참고로 뒤에 이렇게 또 클리어 파츠가 막혀 있다 보니까 투광 기믹이 있어 빛에 따라서 눈이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정보받고요. 각 멤버에는 전용 무기가 있는데 그거를 손에 들려주는 것으로 전투 상황 같은 느낌으로 전시가 가능하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로봇 하면은 역시 무기가 하나쯤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빅 랜더의 무기 이외에는 비클 모드 때 어디 달아줄 만한 부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자, 대충 이렇게 다 봤으니까 가동도 좀 궁금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뭐 가동은 방금 봤던 변형에 의한 가동이나 팔꿈치가 움직인다 그 정도만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로봇도 전부 마찬가지로. 다만 빅 랜더 같은 경우는 보면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는 가동이 있고 이 손목 부분도 회전하는 기믹이 있어요. 좌우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뉘앙스를 잡기에는 편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여튼 이렇게 해서 랜더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 다음으로는 이 네드 로봇을 하나로 합체시켜 랜드 바이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랜드팀 합체! 자, 합체를 시작할 건데 방금 나왔다시피 이렇게 전부 달려가는 씬으로 변형이 시작되는데 우선 빅 랜더부터 각 로봇은 기준을 비클로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한데 빅 랜더는 일단 이렇게 비클 모드 때와 똑같이 모양을 맞춰준 다음 앞에 있는 그릴을 열어 빅 랜더의 다리를 위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에 좌우로 벌려주면은 랜드 바이슨의 허리부터 다리가 완성이 되죠. 그런 다음에 마할랜더. 자, 마할랜더는 일단 프론트를 앞으로 가져와 주고 보면 이쪽에 걸쇠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올린 다음에 다리를 접어주고 고관절을 90도 가동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팔 같은 경우는 비클 모드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딱 이렇게 내려서 주먹 부분이 프론트에 오는 프론트랄까 이거 운전석 쪽으로 오는 그런 모양으로 가져와 준 뒤 보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잖아요. 이거를 빅 랜더 뒤에 있는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고 이쪽에도 조인트랑 홈이 있는데 프론트를 내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다음은 터보랜더. 자, 이 터보랜더는 먼저 프론트를 한번 올려주고 머플러는 뒤로 가져온 뒤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단 프론트에 있는 이 유리창 커버는 앞으로 가져와주고 뒷바퀴를 좌우로 벌려줍니다. 그러면 안쪽에서 랜드 바이슨의 머리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도 괜찮으려나?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했던 부분은 줄여주고 이 상태에서 허리 쪽에 있는 조인트와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뒤에 마하랜더에 있던 걸쇠 요거를 딱 걸어주면은 가슴 부분이 제대로 고정이 되죠. 이어서 드릴랜더. 자, 드릴랜더는 비클 모드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되 다리는 그대로 두고 머리를 안쪽으로 수납시킨 뒤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전개시켜 주고 밑에 있는 주먹을 꺼내는 것으로 양쪽 팔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좌우의 조인트에 맞게 서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랜드바이슨에 머리를 탁 올려주고 뒤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빅 랜더의 무기를 이쪽에 결합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랜드바이슨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죠. 합체 구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의 합체로 차량을 쌓아 올려가서 완성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뱅크신도 빅 랜더의 허리에 하나하나 포개져가지고 합체되는 쌓아 올려져서 로봇이 되는 그런 부분이 참 인상 깊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뒤에는 심플하게 되어 있고 유일하게 이 발 뒤꿈치랑 등 부분이 비어 있다는 게 아쉽다, 그 정도인데 정말 옛날 완구라는 걸 감안하고 이 정도 스타일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깜짝 놀랄 완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대충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발매했던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25년 이상은 됐을 건데 진짜 그런 세월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잘 나온 그런 프로포션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빅 랜더의 천장 부분이 발 앞꿈치로 표현이 되어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계산되어 있다는 점이 훌륭하다 생각이 되고 드릴 랜더의 팔도 뒤에 캐터필러로 인해 좀 더 볼륨감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차량이 겹쳐져 있는 이런 모습, 이 부분이 참 매력적이죠. 그리고 가슴 부분과 머리, 이 랜드바이슨 특유의 황소의 뿔을 연상케 하는 이마의 뿔 조형이 상당히 보기가 좋고요. 눈은 클리어로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투광 기믹용 클리어가 또 막고 있다 보니 이런 식으로 빛에 따라 눈이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야, 자, 이걸 가지고 놀 때면 그냥 무언으로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감하실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장인데 아까 전에 각 메카의 무기였던 이 라이플들, 이거는 터보랜더의 무기 중심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대형 라이플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이런 다음에 손에 들려줄 수가 있죠. 보면 이런 모습이고 옛날에 트랜스포머에 있을 법한 그런 감성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무기는 대충 이러했고 이쪽에 카 캐리어인데 보면은 위에 붉은색으로 된 판넬이 있잖아요. 이거는 캐리어에서 분리가 돼 그대로 손에 들려주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본편에도 나왔던 쉴드로 들려주면 이런 모습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카 캐리어가 남다 보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구 오리지널로 보면은 이쪽에 마하랜더랑 뒤에 딱 맞는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에 결합을 해 등에 딱 붙여놓는 게 가능해요. 뭐 일종의 부스터 같은 개념으로 달아둘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남지가 않게 된다. 모양은 좀 거시기하긴 한데 여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대충 기믹은 전부 다 본 것 같네요. 가동에 대해서는 글쎄요. 사실 합체 후의 가동도 다른 로봇과 마찬가지로 팔꿈치가 움직인다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던가? 머리는 움직이지가 않네. 뭐 허리도 고정일 거고 고관절도 옆으로 살짝 움직이는 그 정도일 것 같고 아쉽게도 포즈를 잡기 위해서 어딘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가동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딱 합체해서 이렇게 전시하는 게 베스트인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크기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매번 건에는 보이저 글래스의 옵티머스랑 전에 리뷰했었던 다가넥스랑 비교하면 이 정도로 메인 용자보단 한 사이즈가 작은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랜드바이스는 되게 날개가 없다 보니 본편에서 스카이세이버나 다가넥스가 뒤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공중전이 전혀 불가능했던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걸 잡고 날아주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킬링 포인트였달까 좀 약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또 매력적인 랜드바이슨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까지 해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의 4대 합체 로봇 랜드바이슨의 리뷰였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류의 합체 로봇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참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다양한 방향성의 합체 로봇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더 목말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 요즘에 다시 가지고 놀아도 세월은 지났어도 역시 구간 명관이란 말답게 요즘 가지고 놀아도 재밌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지구의 용사 다간의 디럭스 완구의 리뷰를 마쳤는데요. 다음은 랜드바이슨까지 했으니까 스카이세이버를 리뷰할 예정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했습니다.